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몽키디 가문과 조이보이 그리고 D의 일족의 비밀을 드디어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이무가 왜 가프와 몽키디 가문을 놔뒀는지 너무 놀라웠는데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신 1165화에서 드디어 갓벨리의 진상이 밝혀졌고 전성기 가프가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록스와 싸웠는지도 밝혀졌는데요.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으로 자신의 신체를 늘려서 순간적으로 손을 많이 내미는 것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하지만 가프 역시 순수 패기와 기압으로 주먹을 잔뜩 잇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 말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고무고무 게틀링을 고무고무 열매 없이 해낸다는 건데 이 부분이 미스터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 출력의 패기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가프는 이쯤 되면 역시 괴물같이 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사실 나중에 해적왕이 될 로저, 거의 호각이라는 시점에서부터 이상한 거죠. 그리고 훗날 사왕이 될 흰수염, 카이도, 빅맘을 동시에 상대해도 괜찮다는 부분 역시 경악이죠. 실제로 그들은 가프가 너무 강하니까 퇴각한다라며 퇴각하게 만들었죠. 물론 흰수염도 흔들흔들 열매 능력을 전개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다만 능력으로는 패기를 깰 수 없으니까 아마 1대1로 붙었다면 그때는 가프 쪽이 더 강했겠죠. 그래서 단일 실력으로 따지면 로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중 최강 클래스에 있는 게 가프라는 남자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실제로 가프가 오랫동안 수련해왔고 게다가 그게 패기를 전혀 쓰지 않고 군함을 계속 때리는 군함이라는 정체 모를 샌드백을 치고 있었잖아요. 패기 쓰면 되지 않나 싶은데 안 쓴다는 것은 그것도 물론 강함의 비결이라는 건 코비가 강해진 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강함은 혈통의 영향이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년 만화의 단골 설정이라고 할까요? 나루토도 결국 혈통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점프 3대 만화 중 하나인 원피스의 주인공인 루피도 강해야 마땅하겠죠? 그리고 루피의 가문이라고 하면 몽키 가문이잖아요. 그럼 가프가 강해서 루피가 강한 게 아니라 애초에 몽키 가문 자체가 엄청나게 강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루피가 정상 전쟁에서 폐왕색을 발동했을 때도 가프는 당연하다는 듯이 역시 가지고 태어났나라고 말했죠. 몽키 가문은 폐왕색을 기본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저처럼 록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묘사도 있으니까 이건 루피가 모모노스케와 함께 목소리를 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피를 이어받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현재 한 명의 천재 독자분의 의견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프가 최강인 이유와 몽키 가문이 사실 조이보이의 피를 잇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증거들을 제시했다는 건데요. 이번에 데뷔 일족이라는 게 과거에 엄청난 운명을 쥐고 있는 일족으로 나왔는데요. 이 데뷔 일족이 이 타이밍에 나온 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록스가 이렇게 말했죠. 나에겐 숨겨진 이름이 있다. 데뷔 지백. 아마 세계 정부가 계속 말소하고 싶었던 일족의 이름. 전설의 해적, 데비 존스를 선조로 둔 일족이자 어둠의 세계에 군림하며 지금도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데비 일족인 록스는 자기 이름을 숨기면서까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데이비 일족과 세계 정부의 인연이 깊다는 거죠. 그럼 가프나 드래곤이나 루피가 몽키라는 일족의 이름을 숨겨야 할 정도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전부 제거해왔기 때문에 더욱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D의 일족인데도 말이죠. 오히려 가프는 평범하게 해군에서 심지어 중장급 고위 직급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 드래곤도 갓벨리 시점에서는 해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몽키라는 이름 자체가 정부에게 경계를 받으며 미움받고 있지는 않다는 거겠죠. 그게 데뷔 일족과의 큰 차이점이고 또 데뷔 일족의 선조인 데비 존스는 심지어 세계 이왕이었다고 했죠. 실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비비도 공주였지만 밀짚 모자 일당에서는 그저 그런 일반인처럼 등장했죠. 심지어 춤추는 무이였습니다. 이런 예시들을 적용해보면 그럼 몽키 일족이 원래 거대한 나라의 왕족이었다는 건 오히려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죠. 이쪽은 뭐랄까 순수하게 무력이 높은 해적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순수하게 자유로운 녀석들이었을 거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몽키 가문의 피를 이은 루피에 대해서는 역시 가프와 오랜 친구인 우프슬랩 촌장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곰인가 숙명인가라고 말했고 심지어 과거 우프슬랩이 해외에서는 최종 보스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인데
일본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해적이 되고 싶다고 말했던 루피가 해적으로서 현상금이 걸린 것에 대해 촌장이 꿈인가 숙명인가라고 말하는 건 보통 이상한 일이에요. 자기 마을 아이가 해적이 돼서 현상금이 걸리면 저 망신스러운 놈이라든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말도 했겠지만, 그런데 꿈인가 숙명인가라고 말한다는 게 이상하죠. 루피는 무언가를 이루어낼 운명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거죠. 그리고 우프슬랩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고요. 해적이 된 루피에 대해 아버지인 드래곤도 이렇게 말했죠. 해적이라 그것도 좋다. 일부러 로저의 대사에 겹쳐서 말하고 있죠. 사람이 자유를 원하는 한 그것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무언가 운명 같은 것을 짊어진 일족이라는 건 주인공에게 흔히 있는 설정인데, 몽키 가문도 역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공개된 너무 엄청난 이야기에서 공개된 정보인데요. 놀랍게도 스카이피아의 황금의 대종로에 날개 달린 원숭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발견인데요. 눈썰미가 정말 좋은 겁니다. 이 의미가 대체 뭘까 다시 생각해보면 하늘 선편에서 날개 달린 원숭이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나오냐 하면 27권에 날개 달린 원숭이에요. 여기에 확실히 찍혀 있고 원피스 로고 뒤에도 이 천사의 날개 같은 게 딱 붙어 있으니까요. 이건 역시 하늘섬 이야기가 다시 한번 조명될 때 나온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하늘섬 하면 역시 에넬인데, 에넬은 지금 달에 있죠. 그리고 달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표지 연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왠지 벽화를 보고 있네요. 표지 연재로 그려졌는데 적티가에게 배우는 태고의 운, 날개 달린 달의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이 날개 달린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선 무기가 창이라는 점입니다. 이 에넬의 표지 연재에서 달에 살던 이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혹시 루피나 가프, 이 몽키 가문의 정체는 원래 달에서 온 달의 민족의 피를 이어받았고 그 때문에 운명을 짊어지고 있거나 원래부터 강력한 실력을 가진 일족이 아닐까요? 그리고 달의 민족과 조이보이의 관계성을 생각해봤는데, 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작중에 나왔죠. 반달의 사람은 꿈을 꾸었고 달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반달의 사람과 달의 사람이라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명이라고 하면 최근에 엄청 논란이 많았던 키워드죠. 데비 존스, 조이보이. 록스는 자신의 선조이자 과거 세계의 왕이었던 데비 존스와 조이보이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이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꿈은 꾸지 마라. 그런 녀석들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아. 오다 작가는 루피 이전의 전설로 이 두 사람이 꿈을 꾼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 반달의 사람과 달의 사람은 각각 데비 존스와 조이보이를 말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D가 붙은 존스가 반달이고 달의 사람이 조이보이를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의 날개 달린 원숭이. 이게 초대 몽키 가문이자 예전부터 수많은 예측이 많았던 조이보이 역시 몽키 D 조이보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프나 루피의 몽키 가문의 선조라고 하면 꽤 가슴이 뜨거워지죠. 다만 몽키 D 조이보이라고 말했지만 록스도 여기서 몽키 D 조이보이와 데비 D 존스 중에 누가 더 무섭냐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굳이 몽키 D라고 말하지 않은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건 작중에 이미 나왔죠. 와노쿠니 편 마지막에서 말이죠. 루피가 구한 게 아니라 조이보이가 구한 걸로 됐잖아요. 카이도를 쓰러뜨린 남자에 대해서 질문했고 조이보이라는 전사 이름이라며 이 나라엔 이젠 없다지만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과 비교되는 영웅이다라는 부분에서 조이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몽키 D 루피가 기어 핍스 상태에서 한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조이보이가 됐다는 게 참 재밌죠. 초대 조이보이도 몽키 D 가문처럼 달과 연관이 되어 있을 증거들이 존재하고 조이보이라는 이름은 별명으로 퍼져서 조이보이의 진짜 혈통의 정체를 이무가 눈치채지 못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조이보이 게다가 상상과 환상의 신비한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이보이가 나오죠. 즐거워 보이는 조이보이. 이것이 인간이 짊어진 모든 결점이나 문제를 끊임없이 웃어넘기고 무심코 빠져들게 만드는 리듬으로 북을 치며 인간의 고통을 치유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오다 작가가 원피스에서 말하는 조이보이와 일치한다는 것이죠. 현대의 조이보이인 루피가 먹은 니카의 능력도 가장 어처구니 없고 재미있는 능력이라고 불리고 있죠. 사실 이것은
재밌게도 몽키디 가문의 특징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가프도 항상 문제를 웃어 넘기고 자기 상부에 해당하는 세계 정부를 쓰레기라고 부르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프도 조이보이의 피를 가진 남자로 교집합이 생기죠. 실제로 최근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가프는 로저에게 영입 제안을 받았었죠. 만약 가프가 해군을 그만두고 로저 해적단에 들어갔다면 세계는 그 순간 끝났을 거예요. 정말 가프가 로저의 제안을 받고 로저 해적단에 들어갔으면 해군 애들은 무서워서 해체하거나 다른 해적단들 전부 다른 직업을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호러입니다. 그 정도로 역사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는 장면인데 가프는 앞으로 해군에 들어올 후배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남았다는 거죠. 록스도 가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 녀석은 세계정부 상층부를 싫어하는데 그냥 해적이나 하지 않은 말을 들었죠. 해적이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태초의 해적인 조이보이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묘사가 아닐까요? 사실 드래곤도 상당한 문제아였잖아요. 해군으로서 그냥 명령이나 잘 들으면 되는데 갓벨리에서 혼자의 판단으로 날뛰고 마지막에 특히 무력함을 느끼면서도 열심히 혼자서 해군 그만두고 자윤군 만들고 혁명군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가프는 그걸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기 설정에도 이게 숨겨져 있는데 가프라는 남자는 연재 전부터 계속 오다 작가가 아껴뒀던 초중요 캐릭터라는 건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피스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다 H로 단편집에도 실려있는 로맨스 던인데요. 여기에 가프의 원형이 된 캐릭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고무고무 열매가 등장하고 후즈오한테서 빼앗는 줄거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후즈오는 단편에서부터 나온 캐릭터입니다. 이 열매는 게다가 50억이라는 흰수염과 같은 현상금의 악마의 열매인데 50억이나 하니까 팔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거대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오다 작가의 머릿속에서도 원피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프라는 남자는 루피나 샹크스의 버금가는 중요 캐릭터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가프나 몽키 가문에 대해 그리고 싶었던 장면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몽키디 가문이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외로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종합하자면 조이보이가 달의 민족이었다면 이 수수께끼도 드디어 풀리는 게 아닐까요? 이것은 베가펑크의 과거 대사와 관계 있습니다. 900년 전에 태어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진 왕국에서 마치 엘바프에 전해지는 태양의 신 니카처럼 신축하는 몸으로 싸웠다는 남자. 그의 이름은 조이보이. 조이보이는 루피와 마찬가지로 니카였다. 그리고 니카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태양의 신인데 루피가 각성했을 때 태양과 함께 그려졌냐는 거죠. 만월과 함께 그려졌어요. 이것이 어쩌면 몽키 가문의 선조인 조이보이가 니카의 능력자였던 동시에 달의 민족이었다면 달과 신이 전부 하나라는 거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